김종인 비대위원장의 100일은 변화를 위한 노력 속에 분명한 한계도 드러낸 100일이었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되 깜짝 반등했던 당 지지율도 하락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 당시 얻었던 최고치인 34%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가 드러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제시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제, 전일보육제, 약자와의 동행, 호남 끌어안기 등 화려한 이슈 중에 단 한 가지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의문입니다. 숙제만 있고 해답은 없다는 비판에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둘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선적 리더십의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극명하게 노정되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 신랄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식탁에 정강정책 개정과 새로운 당명을 올리기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은 과거 1인 지배, 권위주의 정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당입니다. 그러니 인물이 없다, 후보가 없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후보군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이름만 거론되어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드는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고 인물 잘났다고 되나 라며 주롱 섞인 평을 내뱉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참 나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선과 독주로 전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극우와의 단절 프레임에 걸려들었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전에는 당원들에게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며 애매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이 들끓자 상대할 필요 없다, 무시하면 된다라고 돌변한 모습에 국민들은 냉혈적 엉큼함을 느꼈을 겁니다. 민주당의 덮어씌우기 정치 공세가 먹히는 이유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100일 5.18 민주묘역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당의 개혁 이미지를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약자와의 동행, 개혁 노선 또한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길에 말과 계산이 앞서 보입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얻어야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내용, 계산이 아니라 따뜻한 설득과 동행, 독선이 아니라 민주적 열린 의사결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선적 리더십의 변화, 나열해 놓은 화려한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토록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독선에도 불구하고 9월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다시 아무런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을 비우는 헌신적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달콤한 칭찬보다는 쓰디쓴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노출된 한계들을 잘 극복해 주길 기대합니다. 10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